평화롭고 아담한 섬 연모도. 그 섬에 기타 하나와 스코어 장비를 들고 온 은지가 힐링을 위해 찾아옵니다. 미리 선입금을 냈던 동백나무가 있는 민박집으로 은지는 걸어가게 됩니다. 미모의 여성 출연에 음산하게 술렁이는 어촌계 남자들. 특히 연모도의 대통령 용태와 그의 수정 윤길, 병삼이 은지를 융융하게 쳐다봅니다. 그런 음산함이 계속되던 어느 날, 은지는 어촌계 남자들이 자신이 타고 나갈 배를 차단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은지 주변으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주민도, 경찰도 모두가 수상합니다. 이 섬에는 어촌계라고 있는데 이 어촌계가 이 섬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촌계의 대장인 용태는 연모도의 대통령으로 불리우고 있죠. 누구도 그를 상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용태는 바닷속에 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물 도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은지의 뒤를 따라온 지적 장애가 있는 마을 청년 상구가 몰래 은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구만 은지의 뒤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나 그 여기 연무도 청년회장이요. 우리 섬을 일찍 알고 왔어라? 스쿠버 다이빙하기 딱이라 그래서 왔는데. 나 이게 나쁜 사람 아니라. 용태의 똘마니 용길이 은지를 어떻게 해볼 생각으로 미행을 하다가 기회를 봐서 은지에게 다가가는데, 하지만 동네 처녀 미란이 계속 뒤따라와서 은지는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셔. 용태 사무실에 화성이 칼을 들고 찾아와 용태가 뻘에 박혀있는 고려청자를 몰래 도굴하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하고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자신의 대출 빚을 갚아달라고 병삼에게 협박합니다. 윤길은 어느새 동백나무가 있는 은진의 민박집으로 갑니다. 무슨 일인지 윤길은 이 순간부터 행방불명되게 되죠. 아야, 너 윤길이 성 못 봤냐? 저 그 동백나무 집에서 으스름대가 나가던디. 동백나무 집이야. 미라는 용태 사무실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는 아가씨입니다. 미라는 용태 사무실에 금고를 열려고 노력하지만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어라? 용태는 자신의 사무실로 와 대출 빚을 갚아달라고 협박하고 간 화성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 화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화수와 시비가 붙어 용태는 화수를 죽이게 되는데, 피 같은 은단도 흘렸어야. 그 용태는 똘마니 병삼에게 바다에 수상시키라고 지시를 하죠. 뭔 일이 돼? 어느 날 용태는 사무실에 이경희를 부릅니다. 이들은 모두가 한패거리입니다. 이경희는 어촌계의 뇌물과 성상납을 받은 터라 용태에게 협조하는 사이였습니다. 사무실로 좀 데리고 와야. 화성이? 용태가 이경희를 부른 이유는 병삼과 화성이 실종되었는데 조사를 지시하기 위해서였죠. 상구는 실종된 병삼이 쓰고 있던 젊은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경희는 화수를 만나러 갔다가 은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단은 용태가 먹는 것이었죠. 윤길이 오빠가 사라졌다고라? 이경희는 화수를 용태가 살해하고 수장시킨 것을 알게 됩니다. 잡아오라는 화성에는 안 잡아오고 왜 화수 행방을 여기 와서 물어보는디? 그리고 이경희는 용태에게 찾아가 화수의 행방을 캐묻자 용태는 재떨이로 이경희 얼굴을 내리치면서 이경희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받은 뇌물장부를 무기로 돌려보냅니다. 누구세요? 은지는 누군가 자신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찰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은지는 길에서 매표소 직원 보라를 만나 경찰서와 육지로 나가는 첫 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곳에서 은지는 지갑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지갑을 준 보라는 은지의 본명이 박수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동백나무집에서 민박하고 있는데요. 어촌계라고 하고 자꾸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지켜보는 것 같고 치안 안전 좀 부탁드릴게요. 은지는 경찰서에 도착해서 이경희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하지만 이경희는 예산이 없어서 CCTV도 안 되고 연모도는 치안 사각지대인데 왜 들어왔냐고 반문을 합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뭐하는데 들어왔어? 그것도 여자 혼자 몸으로. 이제 딴 용건 없으면 들고 온 거 가져가요. 한편 이경희는 용태 똘마니 병삼을 만나 니들이 화수 죽인 거랑 불법 유물 도구를 무마해 줄 테니 용태한테 전화해서 접대장부와 현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현금으로 5천만 원 뽑아서
싸게 가져오라고 전화해. 병삼은 자신의 폰이 전화를 거는 것은 안 되고 받는 것만 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 개통해서 해, 이 씨발놈아! 너희들 서울 5년도 떠 따먹으려고 작전 피우지 시방. 5년 전 여선생 건 생생하게 기억나잖아. 그 상황을 뒤에서 몰래 은지가 듣고 겁에 질려 놀랍니다. 용태는 드디어 화성이 있는 곳에 제보를 받고 찾아가 화성을 살해하게 되죠. 화수는 외롭지 않게 같은 데다 묻어라이. 예, 손님. 마침 그 장면을 이마을 청년 털보가 목격을 하게 되는데 너가 어청계 가입시켜달라고 전화했었냐? 예, 손님. 그러면 우리 조합은 돼야지. 오늘부터. 털보는 막강한 힘이 있는 어촌계에 가입하기로 하고 병상과 함께 시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너 서울전 들어온 거 알지? 한편 용태는 매표소 직원인 보라에게 찾아가 은지와 미란이 이 섬에서 절대 못 나가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서울 여자 이름 박수연이던데? 보라는 은지의 본명이 박수연이라는 사실을 용태에게 알려주죠. 흔적한 너그 아빠 빚 싹 다 갚을 때까지 격리 일이나 해라. 미란은 과거에 아버지가 어촌계에 빚을 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지금까지 용태 사무실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며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이었죠. 미란은 3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용태 패거리에 다시 잡혀왔습니다. 박수연이라? 용태는 경찰서를 찾아가 김순경에게 박수연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면서 10만 원을 건넵니다. 그러자 박순경은 100만 원을 요구합니다. 뭐다? 못 들었어. 입이 가볍다구라? 가벼우면 한 10반을 꿰매줘야지. 아이씨, 썩어 빠진 인간들. 왜 자꾸 뒤에서 숨어서 보는데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은지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상구가 코피가 나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에 피를 닦아줍니다. 전화도 안 했는데 미란 인연이 입금시킨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라? 한편 용태는 은지와 미란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두 사람을 잡아오라고 병삼에게 지시합니다. 미란이년하고의 연관성도 추궁도 할 겸 그러고 오늘 사무실에서 확 다 핥아버릴 텐께 그 서울년 좀 잡아봐요. 예, 성님. 그리고 용태는 자신의 근거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어느 날 미란은 다시금 용태의 근거에 손을 대는데 그때 창밖에 눈이 마주치자 용태의 근거를 열려고 했던 미란은 도망가기 시작하고 용태는 그 뒤를 쫓습니다. 미란은 용태에게 잡히고 너 내 근거 만졌냐? 5년 동안 부려먹고 갖고 놀 만큼 놀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려고. 너 그 서울년하고 알고 있지? 용태는 도끼를 꺼내어 미란의 팔을 자르려고 하는데 대답해 상처하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용태의 배에 칼을 찌릅니다. 그건 바로 은지였습니다. 15년 만에 왔는데 여자 밝히는 것도 똑같고 해. 은지는 20일 전 용태와 한 패거리인 매표소 직원 보라를 찾아가 보라가 도굴문화재에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사진을 내밀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여 보라를 자신의 편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죠. 여교사 그분 잘 알제라. 또한 은지는 미란에게도 찾아가 이 섬을 떠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미란 역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은지가 용태를 묶어놓고 있을 때 순찰을 돌던 김순경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총구를 은지에게 겨눕니다. 김순경님, 권용태 돈 받아 먹었제라? 나 여선생이 강간당해 죽은 것도 싹 다 알고 있는데. 은지가 김순경이 용태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것을 이야기하자 김순경은 그냥 못 본 척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납니다. 15년 전 은지가 어렸을 적 본명은 박수연이었습니다. 어린 수연은 이 섬에서 자랐으며 정신장애 상구와는 친구 사이였죠.
수연의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어느 날 어촌계 용태 일당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수연 역시 용태에게 당하고 말죠. 수연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눈이 뒤집혀 낫을 들고 용태에게 가던 도중 윤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수연은 경찰서로 달려가 엄마가 살해당했다고 이경희에게 신고하지만 용태와 같은 편인 이경희에게 통할 리가 없었죠. 증거가 없다며 돌려보냅니다. 15년 전부터 방금 전까지 너희들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은지는 용태 일당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15년이 지난 지금 이 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윤기를 죽이고 이경희도 모두 은지가 죽인 것이었죠. 너희들 다 모이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게. 은지는 용태의 목에 칼을 겨누고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미란에게 알려줍니다. 미란은 금고에서 돈을 챙겨 이 섬을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지가 미란과 통화하던 도중 용태는 결박을 풀고 은지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 은지가 다치게 됩니다. 둘의 격투 끝에 은지는 망치로 용태의 사타구니를 사정없이 내리쳐 용태를 죽이게 됩니다. 진주가 봉사로 그리고 용태가 죽고 난 후 김순경은 이 사건의 뒷마무리를 하게 되죠. 은지는 매표소에서 이 섬을 뜨려고 배를 기다리고 있지만 칼을 찔린 것 때문에 핸드폰을 꺼내보며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 속에는 어린 은지와 다정히 웃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16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실제 벌어졌던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한 사건을 영화화했고 러닝타임은 90분으로 길지 않은 저예산 영화입니다. CCTV도 없는 치안 사각지대라 누구 하나 죽어도 입만 맞추면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곳이 있다는 자체가 놀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릴러물을 좋아하고 실화라면 더 두말할 것도 없이 보게 됩니다. 상영관이 몇 개 안 될 정도로 적었던 게 안타까웠을 정도로 나름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목적을 갖고 있는 듯한 은지와 어촌계 남자들과 비리 경찰 사이에 얽힌 과거가 드러나면서 극에 달하는 스릴러물로서 실화를 떠나서 아직도 이런 지역, 이런 동네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이 힘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일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 형량을 아주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인, 성폭행 등 죄질이 흉악한 건 다시는 사회에 나올 수 없게 법이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 공정왕이었습니다.